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NN은 딥러닝 여러 가지 네트워크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고요. 영상 학습에 있어서는 절대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본 동영상에서는 CNN 설계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예는 앱리스트를 위한 CNN 구성 사례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앱리스트 영상은 이런 영상의 해상도가 28바이, 가로가 28, 세로가 28입니다. 그리고 흑백 영상, 그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채널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어지는데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한 대응되는 숫자를 20, 24바이 24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풀링 레이어는 20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12바이 12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노드의 개수를 100개로 했고요. 마지막은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야 되겠죠. 구분할 숫자가 10개이기 때문에 이 노드의 개수는 10개로 정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28바이 28 영상이 24바이 24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양쪽에서 2픽셀씩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커널 사이즈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자, 좀 이따 답해 봅시다. 또한 여기 2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 20이라는 것은 여기에 적용된 커널의 개수가 20이라는 겁니다. 커널 하나를 적용하면 피처맵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커널 두 개를 적용하면 각각의 커널에 대해서 피처맵이 하나씩 두 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0이라는 거는 커널을 총 20개를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풀링에서는 맥스 풀링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24바이 24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12바이 12가 되겠죠. 그리고 이 피처맵의 개수는 20장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요 사이입니다. 자, 요 사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노드 100개랑 이쪽이랑 모든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풀링 레이어에 있는 모든 노드를 일렬로 쭉 나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쭉 나열을 한 그림을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노드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 이 슬라이드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커널의 사이즈는 몇 바이 몇일까요? 자, 두 번째는 이것들을 일렬로 쭉 펼쳐 놓았을 때 여기 노드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자, 이것이 질문입니다.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2픽셀씩 줄어들었다는 것으로부터 5x5 커널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2x12 하면은 요 한 피처 맵에 144개의 노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것이 20장이 있습니다. 20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곱한 수만큼의 노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노드의 개수는 여기서는 2880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들 잘 맞췄나요? 자, 이때 이렇게 되어 있는 노드를 1차원으로 쭉 펼치는 것을 플래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 세부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뭐냐면요. 이겁니다. 5x5 커널을 쓰겠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커널 크기를 나는 3x3으로 할래, 5x5로 할래, 7x7로 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요. 이러한 커널을 나는 20개를 사용을 할래, 나는 100개를 써야 되겠어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펼쳤을 때의 요 노드의 개수는 이걸로부터 계산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계산을 하려면 앞에서부터 쭉 쫓아와야 됩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보통 이어지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은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이 가운데에 두는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는 또 역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100개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숫자 100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x5 커널이라는 커널 크기도 결정을 해줘야 되고, 커널의 개수 20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도 우리가 숫자를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숫자를 체크를 하려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제대로 된 이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나온 그 딥러닝 패키지 프레임워크들을 보면은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이 이것들만 잘 정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요 숫자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해볼 수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네트워크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 파트랑 뒤쪽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비주얼 피처 익스트랙션 또는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레이어라고 보통 부르고요. 오른쪽은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앞쪽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쪽을 학습을 담당한다면요. 오른쪽은 이렇게 표현된 값들을 가중 조합을 이용해서 어느 것인지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종 성능은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하지만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쉽게 정답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있는 그 피처 익스트랙션 또는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정말 잘 역할을 해야만 뒤쪽에서 손쉽게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엠리스트를 위한 CNA인 경우에 컨볼루션 레이어 1개, 풀링 레이어 1개, 그리고 뒤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2개가 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네트워크 구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나는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한 것 같아. 또는 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더 많은 레이어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 레이어를 보충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쭉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파트에도 fully connected layer, fully connected layer 이렇게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3개를 넣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쪽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fully connected layer에 상당수의 가중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늘리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거를 또 가만히 보면 이 레이어를 구성할 때 컨볼루션 풀링 왠지 이것이 페어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네트워크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그래서 컨볼루션이 앞에 두세 개가 오고 풀링이 하나 이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형태로 네트워크 구조를 많이들 설계를 합니다. 자, 이 두 개랑 조금 다른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위에 거랑 이거랑 다른 점은 뒤쪽에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레이어들이 그 컨볼루션 레이어로만 구성되어 있다. 풀링 레이어에는 특별히 학습되는 요소가 없죠. 그래서 풀링 레이어 자체는 있지만 보통 레이어로서 카운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fully 컨볼루션 레이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줄여서 FCN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FCNN이 이전에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이랑 약자가 좀 같죠.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최근에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지칭할 때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 네트워크 구조는 2012년 이후에 매년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를 분류하는 실제 개발된 네트워크 사례를 보면요. 각각 르넷 1, 4, 5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나온 지가 93년도에 사실은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것들을 다 비교하는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요 르넷5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로 간주되고, 사실 이게 시초고요. 이것들을 소개한 98년도 논문이 CNN의 시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가 사용이 됐고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2개가 사용됐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4개의 커널이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5x5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개의 그 커널이 사용됐고요. 여기서 적용된 그 풀링은 맥스 풀링이 아니고 이때는 에버리지 풀링이 사용되고 되었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그 커널의 개수도 좀 늘어나고요. 레이어도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좀 특이한 점은 이 커널 개수도 늘어났지만 이쪽 뒤쪽에 fully connected layer,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쪽에 있어서도 층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충분히 좋은 피처를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분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fully connected layer를 증가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재미삼아 그 르넷 1이랑 르넷 5에 대한 그 동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필기체는 아니고 인쇄체네요. 아, 뒤에 필기체 나왔습니다. 자, 룬의 5 보겠습니다. 리쿤 교수의 사이트고요. 상당히 데모가 팬시합니다. 자, 이분이 리쿤 교수고요. 뉴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지금은 페이스북 인공지능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데모로 봐서는 이 숫자 인식이라는 게 필기체 숫자 인식이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인식률도 잘 나오지만 실제로 현장에 쓰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때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편 편지지에 이런 글자들이 숫자가 집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요것을 실제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가운데에 정렬이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려진 영상을 보고 8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잘라야지 이 숫자가 센터링이 딱 되어서 자르게 될지를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집 코드가 이 영상 전체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집 코드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찾아낸 다음에 글자 하나하나를 센터링해서 뜯어내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영상 전체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것, 이것을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컴퓨터 비전에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8이다 아니다 라고 구분하는 것은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오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2012년도였습니다. 알렉스 넷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네트워크고요.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위쪽에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그대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논문은 이 네트워크 구조는 여기 힌톤 교수, 알렉스, 힌톤 교수 제자들이 경진대에 나가면서 이미지 인식 경진대에 나가서 2등이랑 큰 차이가 나는 1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요. 입력 영상이 들어갑니다. 입력 영상은 224 곱하기 224 고요. 그리고 여기 두께가 3입니다. 컬러 영상을 입력으로 하기 때문에 입력 채널의 크기가 3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11x11 커널 사이즈의 커널을 적용해서 컨볼루션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두께가 48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5x55가 나왔습니다. 224에서 55가 나오는 거를 한참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크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48이라는 얘기는 여기 커널을 개수를 48개를 적용했다는 얘기죠. 아래쪽이랑 위쪽이 똑같은 모양새인데 위에도 48, 아래쪽도 48이니까 전체적으로는
96개의 커널을 적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한 이유는 GPU,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더 간략하게 다시 그려놓은 그림이 이렇습니다. 입력이 이렇게 있고요. 96개, 그 다음에 256개, 384개, 256개 이런 식으로 쭉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것은 총 몇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로 보이나요? 네, 이 부분이 커널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자, 뒤쪽에 덴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하나, 둘, 셋, 3개가 돼서 총 8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맥스 풀링 레이어를 언제 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를 훨씬 복잡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 고려해 줄 사항으로 커널 크기, 커널 개수, 합성곱 층, 컨볼루션 레이어 층, 풀링 층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컨볼루션 레이어 이런 것들 말고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트라이드고 또 하나는 패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컨볼루션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크기가 변하지가 않았죠. 13 x 13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다음에 스트라이드, 여기 스트라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트라이드를 4개를 적용했다. 4칸을 띄우는 스트라이드를 적용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스트라이드 패딩이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설명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CS231N이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컨볼루션 레이어 CNN에 대해서 집중된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에서는 좀 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출력이 한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1차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3차원입니다. 왜냐면은 영상에 대해서 가로, 세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컬러인 경우에는 뎁스가 3이 되죠. 뎁스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뎁스 해서 3차원 데이터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뎁스가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자, 여기에 스트라이드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요. 제로 패딩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그림에서는 입력의 뎁스는 3인 거고요. 커널 사이즈는 얼마인지 안 나타나 있고 커널의 개수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물의 뎁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에는 커널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커널의 개수는 5개가 적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드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요. 이 스트라이드는 이 커널을 입력 영상에 대해서 슬라이딩 이렇게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딩 해 나갈 때 몇 칸씩 건너뛰면서 옮겨갈 거냐라는 것을 정해주는 말입니다. 자, 슬라이딩 스텝을 정해주는
슬라이딩 스텝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널을 맨 첫 번째 점에 대해서 커널을 이렇게 중첩시키면 영상이 아닌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픽셀부터 이 중첩해서 컨볼루션을 할 수는 없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에 테두리에 어떤 값을 채워 넣었다라고 하면 이 커널을 첫 번째 영상 픽셀에서부터 컨볼루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제로 패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패딩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테두리에다가 0이라는 값을 채워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로를 필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Translational Equivarian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커널을 만약에 여기 사진에 고양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커널이 고양이 얼굴에서 값이 크게 나오는 커널이었다라고 하면은 고양이 얼굴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에서 뭔가 값이 큰 게 나올 거고요. 고양이 얼굴이 이쪽에 있었다면은 이쪽 편에서 값이 큰 것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하는 오브젝트의 위치가 변하면 이 피처 맵에서도 위치도 똑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위치 이동이 피처 맵에서의 위치 이동을 이렇게 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트랜슬레이션을 똑같이 변한다 라고 해서 트랜슬레이션을 이퀴베리언트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특성은 오브젝트 검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영상 한 장에서 고양이가 여러 마리였다라고 하면 여러 마리여도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영상 오브젝트 검출 기법은 여러 마리를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그 근거가 트랜슬레이셔널 이퀴베리언트한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이 개선되는 과정을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여줍니다. 자, 필요한 사람은 접속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약간 밝은 파란색이 입력 영상이고요. 각 픽셀의 값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한 파란색 부분이 커널을 나타내고요. 작은 값들이 0, 1, 2, 2, 0, 0, 1, 2 이 값이 그 커널에 들어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이미지 바탕에 있는 332, 001, 312랑 커널에 있는 값이랑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은 하나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 칸 이동하는 거죠. 슬라이딩을 한 칸 한다는 얘기입니다. 옆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은 이렇게 될 테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서 두 번째 값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슬라이딩해서 값을 또 얻어내고요.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컨볼루션을 하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 줄에 내려와서 또 역시 계산을 하고요. 맨 아래쪽에 내려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입력 영상이 하나, 둘, 셋, 넷, 5x 5고요. 커널 사이즈가 3x 3입니다. 자, 이때 계산해서 나오는 출력 피처 맵은 3x 3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 스트라이드도 적용을 하고 패딩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스트라이드는 1로 하는데 여기서는 스트라이드를 2로 했고요. 패딩도 1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5x5 입력 영상의 바깥쪽에 0으로 이렇게 한 줄씩을 채워줍니다. 한 줄씩 패딩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3x3 커널을 사용할 때 첫 번째 픽셀에서부터 곧바로 컨볼루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한 결과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트라이드를 2로 줬기 때문에 한 칸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칸, 두 칸 이동합니다. 그래서 3, 1, 3에 걸쳐지고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또 이렇게 계산 결과가 하나 나오겠죠. 자, 그리고 두 칸을 또 이동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값이 하나 또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한 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두 칸을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컨버루션 계산 결과를 얻어내고요. 또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얻어내고 또 두 칸 이동해서 얻어내고 아래쪽으로 두 칸 이동하고 계산 결과 얻어내고 오른쪽으로 두 칸씩 이동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드 1이 아닌 스트라이드를 적용하고 또 패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오는 피처 맵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선택 사항들에 의해서 이 피처 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의 사이즈를 계산해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 크기를 원본이랑 똑같게 만들어 줄 때 패딩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계산해주는 식입니다. 자, 식을 보면요. i는 인풋 이미지의 크기고요. f는 필터 크기, 커널 크기를 얘기합니다. 어느 한쪽 방향으로의 커널 크기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패딩의 개수 나누기 스트라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7x7 인풋 이미지가 있고요. 3x3 커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로 하고요. 패딩은 0으로 했습니다. 자,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 2차원으로 했지만 여기 그림에서는 1차원만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하나 7개가 되고요. 3x3이니까 3개씩만 관여를 시키죠. 필터링 하는 결과물이 하나, 둘, 3개씩만 관여를 시킵니다. 하나, 둘, 여기에 대해서도 3개, 여기에 대해서도 3개씩만 이렇게 관여를 시킵니다. 그 별도로 패딩은 양쪽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7x7 7개가 들어가서 5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2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7x7이 들어가면 5x5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는 7이 되고요. f는 커널 사이즈 3이 됩니다. 3을 넣어주고요. 패딩은 하지 않았으니까 0이 됩니다. 그리고 갈로 안에는 4가 되고요. 스트라이드는 1이니까 전체는 4 더하기 1. 그래서 최종적으로 5가 되고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 거랑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림을 보면은 입력은 7이고 얘랑은 뭐가 다른가요? 예, 한 칸씩 이동한 것이 아니고 한 칸, 두 칸 이동했죠.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2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트라이드가 2일 때는 역시 여기도 패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출력이 3개가 나옵니다. 역시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7, 입력은 7이고요. 커널 사이즈는 3으로 했고요. 패딩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4가 되고요. 4 나누기 스트라이드 2 그러면 2가 나오고요.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3개가 나옵니다. 자, 요 식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출력의 크기를 아웃풋의 볼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이랑 출력이랑 크기를 똑같게 가져가려면 패딩을 얼마만큼 시켜야 되느냐 라는 것을 정리한 식입니다. 단 이때 요 식은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에서 그렇고요.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에는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직접 해보진 않겠지만 요 두 개의 식을 잘 기록해 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물론 최근에 나온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애니메이션은 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움직이는 그림이고요. 여기 입력 사이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x5입니다. 입력 사이즈가 5x5고 커널 사이즈는 지금 요 회색 부분이니까 4x4죠. 예, 4x4고 그때 패딩은 2로 이렇게 했습니다. 패딩을 2로 했고요. 한 칸씩 이동하고 있네요. 스트라이드는 1입니다. 자,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6x6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계 대입을 해보면 5 빼기 입력 이미지 5, 커널 사이즈 4, 패딩 2 이렇게 하면은 4, 5 나누기 1, 5 더하기 1,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피처맵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커널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가지고 깊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력단에서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흑백 영상일 때는, 그레이 영상일 때는 영상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있지만 컬러일 때는 그 길이, 뎁스가 3입니다. 자, 그때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 커널을 적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널이 2x2, 2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입력 채널이 3개라면 각 채널에 대해서 2x2 2D 커널을 3번을 계산해서 결과물을 꺼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입력 채널이 3이라면 커널이 3x3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깊이축으로 3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방금 설명한 거를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력 채널이 하나, 둘, 세 개라는 것입니다. 입력 채널이 3개고요. 컬러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적용하는 커널을 3x3 커널이라고 하겠습니다. 3x3 커널. 보통 3x3이라고 커널 크기를 3x3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3이 보통은 생략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요 커널을 적용하는 입력 영상이 뎁스가 3이기 때문에 여기에 뎁스 축으로 3이라는 게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W 커널도 역시 뎁스가 3인 그러한 커널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는 커널이 2개인데요. 약간 분홍색 커널이랑 요쪽 커널 W1 커널이랑 W0 커널, W1 커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요 커널의 첫 번째 축은 입력의 첫 번째 축에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 뎁스 두 번째 층에 있는 것은 입력 영상의 두 번째 것, 세 번째 거에 있는 것은 여기 세 번째 거랑 컨볼루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커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것끼리 컨볼루션을 하고 이것들을 다 합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2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커널이 2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출력물도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출력이 3x3이라는 것은 요 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되겠죠? 입력 영상은 5x5고요. 5x5고 커널 사이즈는 3이고요. 패딩은 한 개씩 했습니다. 패딩을 하나씩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한 칸씩 이동했나요? 스트라이드는 여기서 두 칸씩 이동한다고 합니다. 두 칸씩 이동하고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5 빼기 3, 2가 되고요. 패딩 여기가 4가 됩니다. 4가 되는데 2로 나눠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더하기 2를 하면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3x3입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애니메이션으로 그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CS231 그 사이트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커널에 대해서 계산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커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은 방금 알려드렸던 이 사이트에서 계산 과정을 여러 번 좀 살펴보고 꼭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입력이 뎁스가 3이면 우리가 커널 사이즈를 3x3이라고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깊이 축으로 이 세 개가 더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풀링 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풀링 레이어는 이 영상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224고요. 그 다음에 뎁스가 64라는 것인데 풀링을 하게 되면 보통 이 가로 세로 크기를 반으로 줄입니다. 말하자면 2x2 커널을 적용을 했고 스트라이드를 2씩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깊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64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요 중에 어떤 뎁스층에서 한 층을 꺼내서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영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이것을 다운 샘플링 해서 이렇게 끼워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풀링 레이어는 다음과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요. Translation, Scaling, Rotation, Invariance의 인베리언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아주 약간 해줍니다. 아주 약간의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인베리언스를 CNN에 부여를 해줍니다. 자, 실제 계산한 것을 사례를 보면요. 여기 XY축 채널이 한 개짜리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맥스 풀링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터 사이즈는 2x2로 해주고요. 2x2로 해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하나만 끄집어 오는 거죠. 6이고요. 두 칸을 이동해서 2x2에 대해서 또 가장 큰 거 하나를 끄집어 옵니다. 또 아래쪽으로도 두 칸을 이동하면은 여기가 되고 또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여기가 되죠. 파란색 부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맥스 풀링은 커널 사이즈가 2x2이고 스트라이드가 2. 뭐 풀링은 하지 않았으니까 패딩은 하지 않았으니까 패딩은 제로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입력 영상의 크기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커널 사이즈를 3x3으로도 할 수 있고 스트라이드를 3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물론 이거랑 또 이거를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널 사이즈를 3x3으로 하고 스트라이드를 2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맥스 풀링에 대한 실제 예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스트라이드를 여기는 커널 사이즈를 3x3으로 했고요. 스트라이드를 1로 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컨보루션 뉴럴 네트워크랑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고요. 2012년 이후로 상당히 많은 매년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컨보루션 종류도 다양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바이원 컨볼루션,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다이올레이트 컨볼루션, 다른 말로는 어트라우스 컨볼루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포인트와이즈, 그룹 컨볼루션, 또 풀링에 있어서도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신 네트워크 구조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최신 나와 있는 컨볼루션의 종류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